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애의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문화 교육한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시민사회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박애 정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그 근저에는 박애 정신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유와 평등만 외쳤다가는 그거는요 단두대에 사람이 끌려가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박애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같은 거겠지만은 또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진리 같은 것이 되겠지만 참다운 진리죠. 정말 진실된 진리죠.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말한 것보다 뱅크스는 좀 더 단순하게 얘기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너무 잘난치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민성 교육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성 교육의 재구조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흑인이지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 뭐였죠? 미국이 다문화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동아주의적 관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늘 이제는 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용광로 이론이다 뭐 이렇게 멜팅 파스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모르는 다문화학과 학생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건 동아주의 말하는 거죠. 동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미국의 정신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동아주의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그거는 어떻게 투영된 의식이고 이렇게 미국의 모토는 다수로부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수로부터 하나다. 자, 미국의 위정자다. 미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정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겠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민자의 나라인데요. 물론 물론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런 말 들으면 모욕이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이 주인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인구 비율 때 0.1%, 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온 나라죠. 그래서 다수로부터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수로부터 하나. 이걸 뱅크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수로부터의 하나.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플루리버스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플루리버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플루리버스는요 멀티플 할 때 그 풀이에요. 영어에 다 있습니다. 다수 이는요 무슨 뜻이냐면 바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이를 쓰면 전부 다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루를 쓰면 많다는 뜻이에요. 멀티플 곱하기잖아요. 예? 이 플루를 쓰면 많다는 그런 뜻이고 이를 쓰면 무조건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스포트하면 물론 X를 쓰기도 합니다. 익스포트. 예. 또 이거 하면 제거한다는 뜻도 있고 바깥으로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로부터 out of라는 뜻이죠. 원. 원이라는 뜻이에요. 운이라고 레틴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로부터 하나인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요. 누가 던지냐면 이 하나를 구성하는 주체는 누군가? 하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누구의 이익이 되지? 뱅크스는 멀티컬처럴한 다문화 학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걸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로부터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진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그 뱅크스도 제기하진 않지만 참다운 다수로부터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도 이 책을 요즘 읽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 이 저기도 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죠.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합은 하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화합은 하지만 서로 친하게는 지내지만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생각도 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화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꼭 같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데 하나가 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안하고 앵글로 섹슨하고 어떻게 하나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뱅크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히스패닉하고 아메리카 인디안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용광로 이론에서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로부터 하나를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항상 멀티컬처럴한 문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공동체니까요. 공동체 전체 이익이 필요해요. 미국이다, 한국이다, 우리나라다 그러면 한국에는 여러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주류가 엄청나게 많죠. 원주민이 많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타국으로부터 들어온 이주민들이 한 2.5% 정도 돼요. 지금 많아지고 있죠. 꽤 2.5% 조금 안 되지만 2%는 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똑같으면 좋겠지만 똑같지 않은 걸 똑같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르다 해서 내칠 수는 없죠. 그런데 강력한 나라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통점은 유지하면서 서로 화합하나 또 다른 거는 서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미 이 다수로부터 하나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 다문화 시민교육원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밀도 있게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상과 현실을 우리가 배울 때 좀 더 그 이상과 현실을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의 이상은 강력한 그 이상적인 국가로서 하나지만 현실적인 그런 것을 하고 또 화합을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류의 지식이 주류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아메리카 인디안, 히스패닉, 또 아시아계 사람들 또는 백인이지만 명백히 차별을 받고 있는 아이리시,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또 저 셈족 계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비주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관용과 이해라든가 차이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안 돼 있다. 우리는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앵글로색슨 계열 사람들이 유럽계 사람들이 주류 유럽계 사람들이 이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그때 아메리칸이라고 해서는 상당히 허전하다. 아시아 사람 보고도 우리는 위에 아메리칸, 히스패닉 보고도 위에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는 누구의 중심이 하나냐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얘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 2장입니다. 다문화 사회 시민성 교육.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나온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낸다 그랬는데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지금 언제 나오나 빨리빨리 얘기해 주지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냈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미국 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회,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 소양을 증진하는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멀티컬처럴 리터러시가 되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여기다 써놨고요. 써놨고, 그러면 우리는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 때문에 내가 이제 자꾸만 이거를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는 이제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지식을 가르치는데 지금 뱅크스 얘기가 지식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지식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서 그 지식을 배우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든 어디든 지식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아요. 지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는다고.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과서에서 나온 거.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의 구성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컬럼버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하는 그 지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야만 참다운 시민성 교육, 지식 교육이 된다는 거죠. 컬럼버스가 1492년에 갔을 때 미국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4천만 년 전서부터 있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1492년 이전에 또 이전에, 그러니까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족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바이킹족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남겨져 있질 않아요. 그럼 왜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가? 두 가지죠. 바이킹족은 언어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그러나 더 유력한 설은 유럽도 중심 유럽에 있고 부분 유럽, 주변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유럽이 예를 들면 영국의 지원을 받고 스페인의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컬럼버스가 가게 된 거. 이제 그게 그때 당시 주류 유럽은 스페인이고 영국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을 채택한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 대한 인식, 인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 유럽 사람들에도 차별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고, 역사 기록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지식의 구성은 그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아는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동물이라는 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니었냐?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닌 거였죠. 그러면 뭐에 대한 비판이 되죠? 인종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물로 취급받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생각했나? 앵글로 계열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럽 사람이. 그러면 그들은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도 또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그런 주류 지식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또 그것도 유럽이 인정했어요. 아메리카 인디안을 인간으로 인정한다라고 교황이 선포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인정된 거예요.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다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아메리카 역사를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지식의 구성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식의 구성 예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를 이해함으로써 그 시민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성찰적 지식 구성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교육과 교사라고 하는 제3장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답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글로벌 시대 시민성 교육과 교사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여기 답을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시민성 교육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문화 시민성으로 명문된 시민성 교육은 이거 시험 낸다고 그랬어요. 이거 문제로. 이거 써야 돼 그대로. 학생들이 문화, 국가, 세계, 일체성 간 정교한 균형이 이르도록 해야 하며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도록 해야 되고, 더욱더 인간적인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 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번역이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지향해야 될 방향은 학생들이, 다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문화, 국가, 세계 일체성 간 문화나 국가나 세계 이런 것들이 정교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편파적이어서는 안 돼. 해야 하고, 또 지식이 구성돼. 아까 그 콜럼버스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성하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한다고요. 유럽 사람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네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러면 그 지식은 잘못됐잖아 라고 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가 되도록 지원해주고, 자기의 신념이 생기도록 지원해주고, 더욱더 인간적인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다문화 시민성들이 증진되도록 하고, 글로벌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구성을 주류 학문적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동영상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